만성 콩팥병, 진행형 만성 콩팥병 있는 분들 단백질 섭취를 본인 체중 1kg당 0.6g 이하로 드셔야 될 경우에 어떻게 드시는지 자료를 공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만성 콩팥병 저단백식 가이드입니다. 대한신장학회 권고 저단백식, 그러니까 체중 1kg당 0.6g 이하의 단백질 섭취, 그리고 적정 체중에 합당한 칼로리 섭취 기준, 거기에 나트륨, 칼륨, 인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사 가이드입니다. 1단계는 나의 적정 체중을 계산하시고요. 방법은 키 제곱에 남자분은 22, 여자분은 21을 곱하시는 거고, 거기에 2단계로 적정 체중 값에 30을 곱한 게 나에게 필요한 적정 칼로리입니다. 물론 적정 체중보다 더 많이 나가는 분도 있고 부족한 분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콩팥에 도움이 되는 체중이기 때문에 도달하려고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계산이 되면 나중에 어디서 들어보시면 35를 곱하는 경우도 있고 40을 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활동량에 따라 다른데 보통 만성 콩팥병 있는 분들이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30 정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칼로리를 찾으셔서 거기서 6가지 식품분들이 어떻게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지를 보시고 하루에 그것들을 채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육류는 의외로 저지방보다는 중지방으로 채우시는 것이고요. 우유는 일반 우유보다는 저지방 우유로 채우는 겁니다. 어육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제한하다 보니 칼로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지방을 통해서 칼로리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지방 채우시고,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우유는 미네랄 때문에 저지방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먹는 끼니 수와 간식으로 적당히 배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키가 크셔서 칼로리가 2300 이상 나오는 경우는 100kcal 증가할 때마다 0.6은 단위수를 1씩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300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1을 더한 13단위,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기반으로 만성콩팥병 임상영양사 선생님 자문을 받아서 제가 의학과 영양을 합쳐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만성콩팥병 환자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0.6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위수를 내가 해당하는 거를 적으시고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를 만약에 9단위다 하면 하루에 9번 먹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를 9배를 드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거는 쌀밥을 하루 3끼 333 먹으면 되죠. 3 해당하는 210g이 보통 밥 한 공기이긴 합니다. 이렇게 먹기 싫다 하면 2단위 140g만 드시고 뭐 누룽지를 드시거나 떡을 드시거나 하시면 되죠. 그리고 빵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없는 빵, 도너츠나 케이크, 페스츄리는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어육류입니다. 어육류도 내가 먹을 단위수를 체크하시고 여기서 해당되는 것들을 드시고, 채소군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을 단위수를 적으시고요. 생채소 같은 경우 70g인데 종류별로 추천드리는 조리법이 달라요. 그래서 희망을 비롯한 이 위에 써있는 채소는 데쳐서 드셔도 되는데, 줄기가 있는 채소들, 브로콜리나 미역줄기, 시래기, 콩나물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삶아서 드시고, 줄기가 없는 것들은 이제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버섯은 가능하면 데쳐서 드시고요. 여기에 이제 대파를 비롯한 채소들은 아무래도 양을 좀 줄여야 되는 채소들이기 때문에 한 단위가 40g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도 가능은 한데요. 조미김이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조절해서 드셔야 되고, 지방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단위수를 채우고 하루에 나눠서 먹는 방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는 모든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반잔, 그러니까 100cc 정도 허용이 됩니다. 일반 우유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과일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단위수를 적고 여기에 100g 권장되는 과일, 80g 권장되는 과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채소와 과일 권장되는 그람수가 다른 건 거기에 들어있는 칼륨 함량 때문에 나눠 놓은 거니까 이것을 잘 지키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스나 갈아 먹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는 많이들 아시니까 강조드리지 않지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3번째 장과 4번째 장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칼륨 그리고 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시고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앞장에 이제 칼륨 같은 경우에는 고칼륨 채소나 과일은 반마디 요만큼
요만큼 먹는 거 맛보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 중칼륨도 뭐 한 마디 정도, 요 손가락 2개 한 마디 정도 괜찮아요. 맛보는 거 괜찮은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응급실에 가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게 바나나와 수박인데요. 바나나와 수박 자체를 적정량 드시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드시다 보면 많이 드시게 돼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편의점에 파는 거는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에 파는 건 모두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선식품으로 이제 드시는 거, 여기 그림에 녹색 배경으로 된 거 정도, 그러니까 4번 정도가 괜찮습니다. 이 자료가 미국 영양학회 자료도 취합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토끼, 양고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요즘 이제 양고기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고요. 밑에는 인이 없기는 한데 곡류, 콩류, 이 채소 과일은 문제가 또 칼륨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번 정도를 제가 권장드리는, 그러니까 육고기는 40g, 생선은 50g 정도 먹는 거가 그냥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단백 식사를 조금 처음엔 어렵지만 해보시고 저울과 계량컵과 계량 스푼을 이용하셔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좀 해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시면 나중에 만성 콩팥병으로 10년, 20년 쭉 지내시면서 결국에 다들 근육이 줄어드는 걸로 고생을 하시거든요. 이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투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투석을 안 하시면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